올해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되지. 손실만 안 나면 다행이지.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지키고 싶어서라면 사실 주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금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하고 밤에 미국 시장 뉴스를 검색하고 어플을 켰다 껐다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입니다. 예금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연에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목표는 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숫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이 정도 목표조차 없으면 당연히 전략도 없고요. 전략이 없으면 남들 따라가는 매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잘 벌 땐 잘 벌다가 못 벌 때는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심지어 원금도 못 지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전에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고수분들을 보면 결국 다 비슷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중요한 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통 뭘 사야 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팔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요. 사실 뭘 하느냐보다 뭘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단계에는 뭘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이미 중간 이상은 갑니다. 문제는 그 하지 말라는 걸 꼭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딩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물론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매매 수수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타로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타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결국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깡통을 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인데 단타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배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반복되는 전략이 아니라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크게 얻어맞는 순간이 옵니다. 그 한 번이요, 지금까지 벌었던 돈과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한 번에 날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결국 복리를 활용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이에요. 물론 단타로 살아남아서 꾸준히 수익 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의 사례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부각이 되면서 마치 단타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전략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전재산을 날린 분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를 온라인상에 올리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 짧게 매매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스윙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 단위 포지션을 들고 가는 정도? 저는 그냥 애초에 단타 쪽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투자를 할 때 시간축을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짧아도 1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복리의 개념과도 직결이 됩니다. 복리라는 게 원래 시간이 쌓일수록 효과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 우리가 하루나 한 달 단위로 이 계좌를 자꾸 보면 복리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구간에서는 노이즈가 마치 무언가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오늘 3% 빠졌다, 이번 주에 5% 올랐다, 이런 단기 움직임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지는데, 근데 이걸 월봉 단위 아니면 년 단위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나오더라도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정말 티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으로 보면 이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연속으로 빠지면 불안해서 팔고 며칠 또 오르면 또 늦을까봐 쫓아가면서 삽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보다 낮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은 짧게 가져가면서 손해는 길게 가져가고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계열을 짧게 보기 때문에 스스로 타이밍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를 열어보는 주기 자체도 좀 길게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하루에 계속 보고 있고 막 몇 번, 10번 이상 보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실적 정도만 체크하시고 약간 부동산처럼 라이트한 부동산처럼 운영하시는 게 밸런스가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목을 잘 골랐다면 물론 단기 하락이 있겠지만 결국 올라 있거든요. 그냥 비밀번호 5번 틀리시고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 원칙입니다. 인스타나 뭐 쇼츠에서 이제 종목 추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추가로 종토방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인스타나 쇼츠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팔로워 수나 조회수나 그 사람의 투자 실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의 팔로워 수나 조회수를 보고 이 사람 말이 맞겠지? 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종목만 추천하면 믿음이 가는데 또 너무 많이 추천하던데요. 종목 토론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저는 종토방을 정보 얻는 공간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거긴 정보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곳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다들 뿔려서 탐욕을 부추기고요. 주가가 빠지면 다들 패닉에 빠져서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종토방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물려서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초우량주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만 그 기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초우량주는 뭐냐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해자가 있는 기업, 그 해자를 바탕으로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과 현금 흐름이 견고한 기업, 배당을 준다면 그 배당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늘려온 기업, 이거를 갖춘 기업들이 제가 말하는 초우량주입니다. 제가 이런 기업들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은 하루 이틀에 나오는 그런 뉴스 하나로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내렸다, 단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았다, 뭐 이런 뉴스의 주가는 하루 이틀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가진 해자, 그 기업의 이익 구조, 그리고 그 기업의 그런 성장 스토리는 뉴스 하나하나로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산 종목이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애초에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해야 안심되는 종목이라면 그것 또한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기업을 샀다면 오히려 자주 들여보지 않아도 심리적으로도 실제 수익률로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됐다면 미국 주식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나스닥 100 QQQ를 권하거나 아니면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종목들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골라도요,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요 꾸준히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이익을 잘 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 잡주를 하는 것보다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종목들로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조금 젊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인 QLD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뭐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라고 보이는 분들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해복리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음해복리라는 개념 때문인데 저는 사실 레버리지 투자도 섞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영상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쨌든 음해복리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지수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QLD는 이 예외적으로 이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스닥 100 지수 자체가 우상향 추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음해복리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젊다, 그리고 좀 공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QLD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너무 중요한 원칙이죠.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 때도 팔 때도 반드시 나눠서 하세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몰빵이 위험한 이유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우리는 그 종목이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확신을 갖고 전액을 한 번에 넣었는데 그 시점이 하필 단기 고점이었다면 그 뒤로는 이어지는 조정 구간을 버텨낼 방법이 없겠죠. 추가로 넣을 돈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이미 손실이 크게 찍힌 상태에서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 흐름에 맞게 평준화가 됩니다. 운 좋게 몇 번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가 없겠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낮다고 한 번에 전량 매도하면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분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고 계속 들고 있다가 한 번에 다 팔려고 하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목표 구간을 나눠서 일정 비율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신 그런 대단하신 분들은 몰빵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시스템으로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인데요. 반드시 이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물론 여유 자금이 없겠죠. 여유 자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한 돈인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말한 여유 자금이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나갈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 받은 돈이나 곧 써야 될 돈으로 투자를 하면요, 하락장이 왔을 때 아무리 이 원칙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써야 될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강제로 팔아야 되고 손실을 확정 지어야겠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투자에서 진짜 손실은요, 대부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생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요, 돈의 성격 자체가 여유 자금이 아니면 이 모든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묶어도 되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20% 안에 드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더 실전적인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 유튜브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블로그에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